아니 1편에서 정말 그 이 익스페디션 많이 칭찬해 주셨고 이번에 이제 칼을 들고 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칼을 갈고 왔습니다. 칼을 갈고 왔고요. 그리고 사실 2편은 조금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승차감. 아. 승차감에서는 일단 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익스페디션은 크고 좋은 차량임에도 일반 서스펜션이고 네. 저희 차량 조금 좁고 조금 작지만 그럼에도 에어 서스펜션 이거 정말 좋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 자체에 갖고 있는 고급감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에 편의성 이런 부분에서 좀 꼼꼼하게 비교를 해봐서 네. 저희 차량이 이만큼 좋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네. 제가 지금 요 차량 운전을 하고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큰 미국 차의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기존에 저희 지프 차량도 고배기량 차량, 고성능 차량들 몰 때 엔진이 자연흡기에서 오는 떨리는 느낌, 차가 떨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사람의 좀 감성을 두드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이 차량이 힘이 넘치는 차량이다 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엔진이 시끄럽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시끄럽다는 건 아니지만 엔진이 울리는 느낌이 저한테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와일드한 주행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기자님께서 2열은 조금 흔들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차량 자체가 굉장히 높은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은 그렇게 거슬리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큰 차량이 찰랑찰랑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 느낌? 이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거슬리지는 전혀 않고요. 시원한 가속감이라든지 그리고 브레이크도 저는 깔끔하게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고성능 브레이크다 혹은 브레이크 성능이 안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차에 딱 걸맞게 깔끔하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브레이크 감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큰 차를 몰 때에 오는 부담감도 사실 운전할 때는 크게 오지 않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차가 높고 크다 보니까 운전할 때 시야가 시원하기는 해요. 근데 다만 제가 느끼는 건 이쪽 A필러 부분이 거슬리는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광각이 아니라 평면 사이드 미러인데 보이는 시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사이즈 역시도 차체에 비해 조금 작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요즘 아시잖아요. 아웃마켓 제품도 많고 해서 이 부분은 추후 조치를 통해서 감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운전을 해볼 때 떨리는 느낌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소음도 정제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 충격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변속이 되고 있고요. 가속감도 이런 차량을 타면서 스포츠카처럼 기민한 움직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기대하시는 것 이상으로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조금 느껴보기 위해서 살짝 일부러 고속화도로 쪽으로 왔는데 풍절음이나 이런 거보다 오히려 엑셀링을 했을 때 엔진에서 오는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편이기는 합니다. 이게 장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단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짧은 구간이라서 엔진 소음이 큰 건지 아니면 풍절음을 잘 잡은 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이게 휠베이스도 굉장히 큰 차일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작은 요철에도 내가 이런 요철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는 하네요. 차체 무게중심 자체가 높기 때문에 가속감 좋습니다. 저는 초고속을 즐기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가속감이라는 게 시내에서 차선 변경을 하거나 순간 가속으로 해서 뭐 앞지르기를 할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는 불편한 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주행을 하다 보니까 이 화면이 작은 느낌은 확실히 더 크게 다가오네요. 왜냐하면 보이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중요한 정보 혹은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한눈에 좀 쉽게 들어오면 좋겠는데, 다른 부분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작아서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시야가 높기 때문에 시선이 분산되는 느낌은 다른 작은 차량보다는 덜한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차 폭이 너무 크다는 느낌은 사실 안 드는데요, 운전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여유로운 공간을 가진 차량임에도 시내 주행 이런 부분에서 뭐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만들어져서 나왔다라는 건 장점일 것 같아요. 총평은 이 차량 생각하는 것보다 운전은 쉽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언덕 부분에서도 힘도 충분한 것 같고요. 이 차량이 크다 보니까 사실 파킹 어시스트 기능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차량을 운전할 때 이제 이 화면이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느낌은 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후방 카메라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더 작습니다. 차량을 주차를 하실 때 보면은 후방 카메라 위주로 보게 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있음에도 사이드 미러나 뭐 룸미러를 많이 보게 되는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은 후자 쪽이에요. 후방 카메라는 후방 카메라보다 사이드 미러나 룸밀러 이런 부분에 좀 더 의지하게 되는 시스템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킹 어시스트 기능에서는 좀 떨어지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리고 화질도 사실 보시면 화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이제 360도 카메라라든지 후방 카메라는 당연히 있음에도 요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장면 거의 목적지에 이제 다 왔는데,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2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2열에 탑승하는 사람 기준으로 도심보다는 이제 고속 주행이 좀 많으신 분들, 고속도로 주행이 좀 많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도심 구간에서는 이 차의 흔들림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제 100% 이제 구간 중에서 약 70%가 이제 도심 중이었거든요. 약간 좀 멀미가 좀 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차들은 이제 고속 주행이 많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유가 승차감에서 이제 비롯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근데 운전하시는 경우가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사이즈도 이제 충분히 이제 추천을 이제 드릴 수 있겠죠. 그럼 저희가 바로 요 그랜드 체로키 L을 탑승해서 각각 1열과 2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차량은 많이 운전을 해봤지만 이렇게 비교 시승으로 바로 한 적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이런 게 확 오는데, 일단은 이 차량을 탔을 때 확실히 좀 더 편한 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점은 확실히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면 엔진 소음이 저희 차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어떨 때 크냐, 실제로 그냥 주행할 때는 큰 차이를 못 느끼다가 이제 순간적인 가속을 할 때 아무래도 익스페디션이 좀 더 조용하고 힘있게 나가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저희는 엑셀링을 해가지고 고속을 할 때 이 엔진이 회전이 많아진다는 걸 확실하게 소리나 이런 걸로 느껴지는데, 사실 익스페디션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정돈이 된 것 같아요. 미션이 10단 미션이라는 것도 큰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운전이 이 차량이 더 쉽다라고 느껴지는 건 A필러가 거슬리는 게 적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손잡이라든지 두께 차이, 그리고 색상도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블랙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크게 눈에 거슬리지 않는데, 밝은색 톤에 손잡이까지 앞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고요. 시인성 같은 부분에서 큰 화면이 눈에 더 띄고, 또 이거는 시트 색상, 내장 색상 때문에도 차이가 있긴 하겠는데, 블랙톤의 화면이 하나가 큰 화면이 있다 보니까 더 눈에 들어오는 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 차량에 더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요 앞쪽에 이제 계기판 기능 부분이 익스피디션은 조금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손에 안 익어서 불편하다기보다도 시인성 이런 부분은 비슷비슷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안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버튼으로 포지션을 바꾸고 할 때 한 번에 확확 들어오는 느낌보다는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을 더 눌러서 확인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감이 느껴졌고, 화면 자체가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불편감도 확실히 있었어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 없고 차이도 계기판 쪽에 정보를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 그리고 디지털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디지털 룸미러를 불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배제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기분이 좋아지는 게 저희 차량의 승차감이 확연히 좋습니다. 롤링 부분이라든지 흔들림, 그리고 노면에서 오는 진동, 소음,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좋습니다. 다만 엔진 소음은 저희께 조금 더 크다, 그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이 부분도 운전하는 입장에서 좀 더 시원하게 보여요. 기본적으로 그랜드 체로키 L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끝에 부분은 광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미러 자체가 기본적으로 살짝 광각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 보인다기보다도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보이는 공간이 더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크게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버튼류라든지 이런 게 더 직관적이고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게 좀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익숙해진 이후의 차이기 때문에 사실 그건 차치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능, 뭐 안전 기능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차가 운전을 더 많이 도와준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뭐 익스페디션과 직접적인 비교에서 좀 벗어난 질문인데, 네네. 체로키 L이 이제 출시가 된 지 한 2달 가까이, 전체적인 뭐 장점, 핵심적인 장점, 네네. 그리고 아쉬운 부분들, 이런 것들 언급 좀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아쉬운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많은 대수의 차량을 이제 출고를 하고 계속 고객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안내를 받고 있는데, 새로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오류 부분이 생겼을 때 그게 빠르게 조치가 되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못 고칩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류가 생겼을 때 이 오류는 무엇 때문입니다 라고 말만 들어서 저희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뭐 때문에 그런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믿고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바로바로 조치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좀 불편감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사실 아직 안정화가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뭐 핸드폰을 통해서 내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큰 불편감을 못 느끼시는데, 자체 내비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리아 쪽에도 계속 공문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센터 쪽에서도 계속 정보를 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니까 그 부분 조금 믿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고객분들이 너무 좋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믿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만족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도 굉장히 기분 좋게 듣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고객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프라는 브랜드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이 가격대의 패밀리 SUV 혹은 이제 승차감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굉장히 인식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입소문, 사실 저희 브랜드가 막 많이 광고를 하고 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랭글러라는 아이콘이라는 차량이 있다 보니까 투박 조금 불편할 것 같다, 이런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를 믿고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내가 알던 지프가 아니다, 주변에서 말하던 지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기분 좋게 듣고 있는데, 실제로 승차감도 어느 차에 못지않게 굉장히 안락하고 기능 굉장히 많고 불편한 점이 운전하면서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단점은 연비죠. 요 얘기 안 드리려고 하다가 사실 드리는데, 이 차량이 에어 서스펜션이다 보니까 차량을 한 대만 갖고 계신 분들보단 두 대 혹은 세 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고객분들 중에서 차가 승차감이 좋다 보니까 시내에서도 이 차량으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세요. 근데 그런 고객분들 중에서 이거 연비 좀 어떻게 안 되냐고, 사실 3600cc 가솔린 엔진이 갖고 있는 연비가 좋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도 속상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제 여유로운 힘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주행감, 그런 부분으로 이제 상쇄해야 된다라고 핑계 아닌 핑계로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이제 익스페디션 후방 영상 이 부분에서 이제
파크 어시스트 기능에 대해서 이제 좀 부족한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운전하는 입장에서 영상으로 보실 때는 어떤 차이가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이 화면 자체가 그랜드 체로키 자체가 훨씬 더 시원합니다. 확실히 시원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이 화면 부분 하나만으로도 특별히 사이드미러나 이런 부분을 보지 않고 주차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파크 어시스트 기능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더불어서 실제로 운전을 해보니까 확실히 사이드미러나 이런 부분이 운전하기는 저희 차가 편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 내려서 이제 영상을 비교해 보시면 이 차량은 제가 아까 서스펜션을 최대로 높여놨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주행을 해서 이제 오프로드 2 기능이 아니라 그냥 일반 주행 기능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차가 낮아져 있으면은 차체 크기가 되게 많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탈 때 이제 가장 좀 먼저 와닿았던 건 역시 사이드 스텝. 자동으로 좋다는 느낌이 이제 들고요. 전시장을 빠져나갈 때, 이 언덕, 요철 구간이 좀 높은 편인데, 이 그랜드 체로키는 그 흔들림이 적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요거보다 작은 차를 타다가 요 차를 타면 그 흔들림이 좀 그랜드 체로키가 있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이 익스페디션에 비교했을 때는, 요 그랜드 체로키 이제 좌우 롤링이 이제 없다는 느낌이 이제 확실히 이제 강하고요. 시트 느낌 자체는 아까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그랜드 체로키가 좌우 폭이 넓은 이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트가 저 차보다 감싸준다는 느낌이 있네요. 근데 과장님 아까 저 차 타다가 이 차 타니까 펠리세이드 타다가 그 산타페 타는 느낌, 크게 차이가 확실히 좀 있네요. 제가 이 차량 시승할 때마다 차가 작다는 느낌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실제로 비교 시승을 해보니까 아담한 느낌이 드는 게, 이 차가 이렇게 작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사이즈는 아님에도 익스페디션 차량이 크기는 큽니다. 예. 네, 다시 2열 승차가로 와서 지금 여기 노면 잔진동을 걸러준다는 느낌이 이 차가 이제 확실히 있고, 아무래도 그 휠 인치 차이도 이제 분명히 이제 있을 거예요. 저 차 같은 경우는 지금 22인치 휠이 들어가고 얘는 이제 21인치. 네, 그리고 이제 코너를 돌 때 누가 그랜드 체로키 좌우 롤링이 심하다고 했어. 어떤 분이야. 진짜 그랜드 체로키 안 심해요.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그 독자님 그 부산에서 영상도 찍었지만 그랜드 체로키 2열, 1열 롤링 없습니다. 예. 주행 이제 오늘 거의 한 2시간 반에 걸쳐가지고 네. 이제 공간 뭐 옵션 주행 다 해봤는데, 이제 각각 어떤 분들한테 이제 추천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우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비교를 해보신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고요. 다만 이 차량을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지프 그랜드 체로키 L 같은 경우에는 고급감과 편의성은 확실히 우위에 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내 주행 및 이제 뭐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시지만 가족 단위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그랜드 체로키 L이 좀 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성인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같이 여러 명의 성인분들이 장거리 여행을 편안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과감하게 익스페디션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일단 2열, 3열이 큽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내 주행에서는 조금 이렇게 뒤뚱거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속 주행에서는 그런 부분을 크게 느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차량을 이모저모 살펴보면서 봤던 게, 뒤에 이제 리프트나 뭐 다른 거를 싣고서 견인 쪽에 관련된 옵션이 좀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카나 트레일러 이런 부분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 다 말씀하셔가지고 눈치 주셨잖아요. 아무튼 오늘 정말 여기가 영하 10도의 날씨에 사실 말하기가 되게 좀 부담스러운 이런 날씨, 뭐 입에 얼어붙는데 역시 우리 홍 과장님 존경스럽습니다. 예. 예, 또 주말 일요일 아침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